안녕하십니까. 예, 저번 편 모야모야병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필드에서 실제로 만나 뵈다 보니까 그 암에 대해서 조금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요청을 받기도 했고 많이 좀 이렇게 한번 너의 의견을 얘기해달라 그러셔가지고, 이번에는 영상으로 암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모야모야에 의해서 건강 또 암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이 질병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어쨌든 간에 제가 공부한 영양학적인 부분으로다가 많이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맹신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저렇게 새로운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으로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내가 건강관리를 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다가 고려를 해주시고, 일단 오늘 암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요즘에는 암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친숙해졌고, 실제로 4명 중에 1명이 이제는 암에 걸릴 만큼, 사실은 뭐 환경적인 요인들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많이 조금 안 좋아진, 그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전반적인 우리 몸의 건강들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암이라는 거는 그 첫 번째 기전은 염증이거든요. 염증.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서 사실 다 아실 거예요. 매일같이 저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제 손을 쓰고 있고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상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손상을 보수를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 염증이라고 조금 표현을 드리면은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은데, 단지 그 염증을 우리가 잘 보수를 해 나가면은 깨끗하게 딱쟁이도 지기도 하고 잘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보수하는 것보다 염증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졌을 때, 그게 조금 많이 문제가 되죠.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그냥 위쪽으로다가 위 소화기관의 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위가 있으면, 자, 우리가 요즘에 제가 왜 위를 예로 들었냐면은 위쪽에 안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조금 소화가 안 된다던가 속이 쓰려 이런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가보면 위 이쪽에 혈관들이 뭐 충혈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위 점막이 말라 있다거나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염증이 생기거든요. 위염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먹기도 조금 불편하고 이게 쓰리고 자주 쓰리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런 거를 내가 먹는 영양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하는 건강관리가 이게 낫기 전에 자꾸 더 안 좋아지는 패턴으로 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위 궤양이라 그러죠. 그쵸? 이렇게 위가 이렇게 점점 요게 위 벽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점점 이렇게 깊어지는 거죠. 위 궤양 정도 오면은 거의 입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제산제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고요. 왜냐면은 위산이 얘를 계속 뚫으니까. 그쵸? 근데 더 안 좋아지면 나중에 천공이라 그래서 뚫려버리게 되죠. 그쵸? 제가 위로다가 예시를 들었는데 다른 우리 몸의 구석구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이 나 여기 입 안이 살짝 이렇게 점막처럼 젖어 있는 게 정상이네. 우리 장에는 이게 세균이 있는 게 정상이네. 우리 위는 이렇게 점막이 있고 위산, 강산이 제대로 나오는 게 정상이네. 내가 저녁 되면은 피로를 풀고 싶어서 자는 게 당연한 거네. 내 몸을 쉬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한 그런 요건들인데, 우리가 어느 부분인가부터 그것들을 못 챙기고 있다거나 부족하게 챙기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윗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이런 염증들이 발현이 될 건데, 그 중에서도 각자 본인이 유전적으로 가장 약하신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환경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약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염증이 점점 이렇게 모이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염증이 단순히 염증뿐만이 아니고 더 심화되는 과정, 제가 아까 위로 예를 들었을 때 뭐 궤양이라던가 천공으로 가는 과정을 거치겠죠. 뭐 간으로 치면 간경화라던가, 그쵸? 간염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보통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건강관리가 어딘가가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특히나 한국인들은 이게 완벽하게 건강하게 살려면 이게 할 수가 없는 요건이 조금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저도 뭐 사실은 뭐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비타민으로 많이 좀 충족을 하는 편인데,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기 있는 요 세포들이 계속 이렇게 아파지니까
아, 그냥 나 이 아픈 거에 적응해서 살래 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왜냐면은 너무 아프고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가 않고 주인이 이렇게 잘 케어를 못 해주니까. 그러면 너무 아프고 오래 지속되니까 그냥 여기에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적응. 그쵸? 그러면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세포가 건강한 영양소와 뭐 건강한 적절한 운동이라던가 긍정적인 사고로서 잘 자라는 친구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다른 세포는 뭐 나쁜 뭐 콜레스테롤이라던가 뭐 정크푸드 쓰레기라던가 뭐 그냥 피곤해도 그냥 만성피로 달고 살고 뭐 물 안 먹고 이렇게 살아도 살 수 있게끔 변이를 해요. 변이. 그게 이제 암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염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점점 내가 내 몸을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점점 단계가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위에 오면 위암이고 뭐 갑상선이 오면 갑상선암이고 뭐 그런 식으로 용어를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암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다른 데로 이렇게 전이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보통 한 부분에 이렇게 암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내 몸 사실 전반적으로 똑같은 내 생활 패턴에 의해서 여기서는 이게 암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유전적이라던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기가 빨리 생긴 거지 다른 부분들도 암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막 여기처럼 이렇게 발현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만 이렇게 불똥을 튀면 바로 전이가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암의 전이, 그리고 무서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얘가 이미 안 좋은 환경에 적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악조건이 와도 무조건 아득바득 살려고 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해도 아득바득 사는 거예요. 세포 재생률이라던가 이게 너무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뭐 부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암을 조금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생활 습관 전부가 다 개선돼야 된다라고 저는 요즘에 표현을 많이 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몇 가지 요건을 얘기를 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를 하고 있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을 이렇게 잘 체킹을 해보셨다가 잘 또 이렇게 수정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실은 제가 이제 건강의 4대 요건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 부분을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진짜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니까.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이죠. 근데 단순히 나 배 안 굶고 잘 먹고 살아 이런 균형 잡힌 영양이 아니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지금은 이제 7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 식물 영양소. 요거를 내가 균형 잡히게 잘 먹고 있는가. 내 몸은 이게 다 모여야 제대로 기능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먹고 나머지를 이게 다 빼요. 4가지를. 그러면 이 3가지로는 내가 100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뭐 한 30, 40 정도의 효율밖에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0은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단순히 나 뭐 밥 잘 먹어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영양을 잘 제대로 섭취하고 있는가, 그 부분인 거고,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운동 요즘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아지긴 했는데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을 쓰지 않은 부분은 태아가 돼요. 그쵸? 그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태아가 되면 사실 이렇게 변이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또 운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근육이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 자가면역이란다. 내 몸의 스스로의 면역이라고 많이 표현을 드리죠. 그러면 그 면역 자체가 떨어지게 돼요. 그쵸? 그거는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 너무나도 건강에 대해서 다들 척척박사 시니까. 그래서 운동은 나 귀찮아. 운동 뭐 그거 먹는 거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운동은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이런 분들 많아요. 20, 30대만 넘어가도 오래 누워있으면 허리가 베기다? 근데 이게 나이 들어서 허리가 베긴 게 아니고 내 몸이 여기가 근육이 약해져서 베긴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잘 하시는 분들은 오래 누워있어도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예로 그렇게 들었지만 내 몸이 점점 그렇게 약해져 가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사고죠. 그렇죠?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내가 생각한 거를 뭐 진짜든 상상이든 내 뇌에서는 그대로 인식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뇌를 속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성취하거나 도전을 하고 싶을 때 그만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왔지만 물에다가 얘기를 해보는 것들도 있고 식물에다가도 내가 어떤 언어 표현을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해나가는 부분이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휴식. 휴식. 제가 아까 전에 한국인이 조금 어렵다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도 이 휴식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저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절대적으로 휴식을 취한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요즘 대부분의 분들 유튜브라던가 이런 거 많이 보시거든요. 아니면 TV 보신다거나. 그쵸? 근데 그거는 휴식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음적으로는 쉬고 있다. 나 그냥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멍 때린다라고 하면서 쉬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는 휴식은 진짜 내 몸 전체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자고 있다라는 표현이 제일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긴 한데 조금 그렇게 내가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그것만 충족이 되면은 저는 굉장히 이거 충분히 안 올 수 있을 만큼 잘 케어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암이 이제 걸리셨다거나 아니면 암에 의해서 조금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내 그 부위에 맞는 조금 이제 퍼스널라이징이라 그러죠. 이렇게 맞춤으로 해가지고 케어를 조금 해드리면은 충분히 저는 잘 좋아질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아플 때는 요만큼만 노력을 기울여도 되는데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은 이만큼 노력을 기울여도 요만큼 노력 기울이는 사람 따라오기는 힘들어져요. 몸이 너무 다운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건강할 때 지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자그마한 습관들 이렇게 잘 지켜나가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암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제 암에 대한 견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